일단은 지금 1번 문제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이거는 분할과 분배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따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2번 갑시다. 오늘 몇 강이야? 5강인가요? 자, 2번 볼게요. 간단해요. 오늘 그냥 계속 문제만 푸는 거예요. 개념 다 했으니까.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을 뽑을 때 라고 돼 있어. 뭐뭐일 때 라고 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야. 총 6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라고. 맞죠? 일단 6개의 원소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야. 괜찮죠? 그럼 그 4개를 뽑는 것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짝수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을 뽑을 확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1, 2, 3, 4, 5, 6은 홀수가 3개고 짝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짝수 3개 중에서 2개 뽑고요. 홀수 3개 중에서 2개 뽑으시면 되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됐죠? 이런 거예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3번 가볼게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두 집합을 택하여 각각 A, B라고 할 때 라고 하는데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잖아. 그러면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8개입니다. 왜?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총 8개입니다. 그럼 그 8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에서부터 A, B, C까지 다 있는 거겠지? 그 중에서 임의로 두 집합을 택하여 라고 돼 있다고요. 그럼 일단 8개 중에서 2개를 택해야 된다고. 8개 중에서 2개를 택해.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집합과의 관계를 형성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나는 이렇게 나눌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3개.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니까. 맞나요? 그럼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소리는 A, B, C라는 소리지. 너가 A, B, C일 때 라고 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그 A라는 집합은 공집합도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고 A, B가 될 수도 있고 B, C가 될 수도 있고 즉 A, B, C 얘한테 물어본대. 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기에. B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C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럼 요거일 때는 집합 A가 될 수 있는 친구는 2의 3승. 맞죠? 2의 3승 가지겠다고. 근데 A랑 B랑 서로 달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1을 빼주면 돼서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는 B라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는 A라는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생성돼요.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라는 소리는 얘는 3개일 때니까 A, B, C였지만 얘는 A, B가 될 수도 있고 B, C가 될 수도 있고 A, C가 될 수 있다고요. 맞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얘 일단 뭐부터 잡아야 돼요? 요런 집합을 먼저 잡아야 돼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요. A, B, C 중에서 2개를 뽑을게요. 뽑으신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을 A, B라고 가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B라는 집합이 A, B라고 가정해 본다면 A라는 집합은요 2의 제곱에서 1을 빼면 되겠죠. 맞죠? 너의 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자,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소리는 3실 A, B, C 중에서 하나를 뽑으세요. 그냥 이렇게 됐을 때 라고 한다면 그때는 A가 될 수 있는 건 공집합밖에 없어요. 이때는 1개입니다. 1개. B의 원소의 개수가 0개라고 한다면 얘가 공집합이란 소린데 그럼 얘도 공집합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얘는 몇 개? 7개. 너는 3 곱하기 3인가요? 9개. 얘는 3 곱하기 1이니까 얘는 3개가 되겠어요. 19인가요? 19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19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4번 가볼게요. 4번 가보시죠. 다섯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 5장의 카드에서 1부터 5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이라고 했어. 맞죠? 다시 넣는 시행이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맨 처음에 5가지 뽑을 수 있고요. 또 5개 뽑을 수 있고요. 또 5개 뽑을 수 있고 또 5개 뽑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야. 맞죠? 다시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5의 4승가지다. 또는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그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니? A1, A2, A3, A4가 등호가 없고 그냥 부등호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걔는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요? 4개를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이게 답이에요. 저 계산해 보시면 답 나오실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5번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느 정도 좀 내가 풀어드리고 그리고 또 시간을 좀 드리는 시간을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의 둘레에서 저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구나. 일단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되겠고요. 요 점 잡고요. 이 점 잡고요. 이 점 잡고요. 이 점 잡았어요. 요 점 잡고 그 다음에 잡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7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택할 때 라고 돼 있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7C3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어. 그럼 일단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돼. 그 중에서 나는 안 되는 걸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뭐지? 요 4개 점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4개 점 중에서 3개 뽑아버리면 직선이 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개 점 중에 3개 뽑으시면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이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요 상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게요. 요 부분에 요거, 요 부분에 요거 해보시면요. 얘는 당연히 1에서 뭘 뺀 거예요? 7C3에서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이거 자체가 지금 6건의 확률이 돼요, 지금. 맞죠?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야. 1이라는 확률에서 나는 뭘 빼면 되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거 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알고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전체 확률에서 안 되는 거 뺀다. 편안하게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거야. 뭐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6번 가볼게요. 6번은 제가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고서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한번 가볼게. 6번. 자, 6번 그 그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첫 번째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삼각형이 될 조건. 다음 두 번째는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항상 그 옛날에 중등부 수업했었거든. 옛날에 다른 학원에서 중학교 애들 이렇게 귀여운 애들 가르쳤어. 근데 너네보다 더 언니 오빠들이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야, 이런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보다 항상 작아야 돼.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항상 작아야 돼. 그래서 얘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항상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 이거 일단 잡으셔야죠. 제가 저번 주 수능 수업 때 이런 얘기 했죠. 접선은 항상 경계가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둔각이랑 직각이랑 예각이 있는데 둔각과 예각의 정중앙에 직각이 있어. 그럼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단 기준을 잡는 건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 될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맞죠? 이건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둔각삼각형일 때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둔각삼각형을 그려. 그러니까 맨날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나도 이렇게 하거든. 그럼 둔각삼각형일 때는 가장 긴 변이 제곱한 게 나머지 두 변의 제곱한 것보다 항상 커야 되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둔각삼각형의 대 조건은 요거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저 두 조건을 가지고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6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같이 가보죠.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차례대로 뽑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맞죠? 차례대로 뽑는데요. 차례대로 뽑으니까 순열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거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P4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5P2구나. 미안해. 5P2. 그치? 처음에 1, 나중에 2를 뽑는 거나 처음에 2, 나중에 1을 뽑는 거랑 달리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순열이야. 차례대로라는 말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삼각형이 되려면 얘랑 얘랑 더한 게, 둘이 더한 게 가장 긴 변보다 항상 커야 된다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가장 긴 변이라고 칠게. 요거랑 요거랑 제곱하시면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얘는 B의 제곱보다는 더 작아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2A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양변 제곱하시면요. B의 제곱, 4A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4A 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럼 A가 양쪽에 2개 있고 B가 하나 있으니까요. 기준을 잡을 때 A로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A가 5일 때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A가 1이라고 한다면 2랑 4 사이에 제곱수가 존재하지 않죠? 듣고 있나요? 2랑 4 사이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건 없어요. 그래서 1 대입해보세요. 존재하는 거 없잖아요. A에다 2 대입하시면요. 얼마예요? 8인가요? 얘는요 16이죠. 그럼 B는 3 가능하네요. 이렇게 하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하는 거 봤더니 비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좀 많아 보여요. 그럼 알아서 하시고요. 여기다가 3 대입하시면 9, 18이 되겠고요. 3 대입하시면 9, 4, 36이 돼요. 그러면은 5 가능하네요. B는 5 가능하네요. A가 4일 때는 얘가 16 곱하기 2니까 32가 되겠고요. 쟤는 64가 되나요? 64가 돼요. 그러면은 6 되네요. 6 되는 거예요? 1부터 5까지인가요? 6 돼요?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이거 없어. 얘도 없을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이게 답이에요. 5, 4, 20, 20분의 2, 답은 10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7번 문제인데요. 그냥 제가 할게요. 7번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표면에서 위에 두 점 A, B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할 때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택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럼 12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아주세요. 맞죠? 12개 중에서 2개를 뽑으세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때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크대. 1보다 크다고? 이거 1이야. 그러니까 1보다 작을 순 없어. 두 점 사이 거리가 1보다 작을 수 있는데 1보다 큰 건 많아. 그럼 1인 거는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여사건. 전체 확률에서 나는 1인 거 빼면 되겠네요. 맞죠? 1보다 크니까. 그러면 1인 건 어떻게 세죠? 뭘 어떻게 세? 그냥 세야지 그냥. 하나, 둘, 셋. 맞아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3 곱하기 3 있죠? 이 3개, 3개, 3개니까. 맞아요? 9개. 됐죠?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는 거. 또는 요렇게 요렇게. 맞아요? 요렇게 4세트. 8. 요거 하시면 답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일일이 셉니다. 알았죠?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제가 이거 등호 있을 때, 등호 없을 때 말씀드렸죠? 등호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혼용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하나 모르겠다. 나 모른다. 나 그냥 간다. 1,
1은 없는데요, 선생님? 아니, A는 최소한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D. D는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A랑 D는 1과 6 사이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등호가 없단 말이죠. 뒤에 해설 보시면 이거 되게 어렵게 풀 거라고요. 저 따라가 주세요. 꼭. 항상 나는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일단은 갈 건데, 근데 문제가 뭐야?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분모는 6의 4승일 거예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일단은 6의 4승일 거고요. 정말 만족하는 걸 풀려고 하는 건데, 등호 있는 거를 다 등호를 없는 걸로 바꿀 거고요. 등호 있는 것들을 등호 없는 걸로 바꿀 때는 항상 1을 더한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바운더리니까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얘는. 자, 일단 A 갈 거고요. 얘 등호 없습니다. 등호 없앤 다음에 일단 1 더합니다. 그 다음에 C 플러스 이렇게 갈 거고요. 저기는 원래 등호 없었으니까 이대로 가고요.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등호 없애면서 여기다도 더하기 1 더합니다. 이렇게 더하시고, 그럼 얘는 6이라는 친구는 D는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8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은 1하고 8 사이에 몇 개 있어요? 숫자가 4개 있어요. 그럼 8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요? 4개만 뽑으면 돼요. 등호가 없어진 거니까 이게 답일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았어요? 왜 1을 더한다고요? 1을 더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죠. 얘가 만약에 2고 얘가 3이라고 한다면, 얘가 2고 얘가 3이라고 한다면 A는 2고 B는 2가 되니까 전혀 문제 없다고. 등호 있는 건 더하기 1을 해서 그런 걸 문제 없애게 만드는 방법이야. 알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싶을 거예요. 9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10번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번, 10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자, 9번은 뭐 간단하게 가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여기는 이 친구는 1보다는 크거나 같겠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1, f1, 그 다음에 f2 플러스 1, f3 플러스 1, 그 다음에 f4 플러스 2, 얘는 그러면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1과 6 사이에서 4개 뽑으면 되겠네요. 6시 4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4의 4제곱이죠. 이렇게 하시면 답이 256분의 15인가요? 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0번인데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요게 이제 함수값이잖아. 이게 치역들이잖아. 공역이잖아. 공역에서 이제 치역이 될 수 있는 친구는 1, 2, 4, 8인데 그러면 얘가 1이거나 2거나 4거나 8이거나 얘가 1이거나 2거나 4거나 8이거나 얘가 1이거나 2거나 4거나 8이거나 얘가 1이거나 2거나 4거나 8인데 그러면은 변태가 아닌 이상 이걸로 하는 게 더 좋겠지. 이게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F4가 1일 때, F4가 2일 때, F4가 4일 때, F4가 8일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냥. 그럼 F4가 1이면 얘가 1이라고 한다면 곱해서 1이 되는 건 이런 숫자들로 곱해서 1이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 1, 1, 1 이거밖에 없다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요. F4가 2가 되는 친구는요. 얘가 2가 될 때는요. 1 곱하기 1 곱하기 2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그 숫자만 나열한 거예요. 나중에 배열할 거예요. 이거는. 배열은 나중에 할 거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것들 먼저 쓰겠다고요. F4가 4가 될 때는요. 얘가 4가 될 때는 생각해보면 1, 1, 4 맞죠? 1, 1, 4 또는 숫자 배열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1, 1, 1, 2, 2 이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3개를 곱해서 4가 되는 상황. 자, 얘 같은 경우는요. 8이 되는 상황은요. 1, 1, 8 맞죠? 1, 1, 8 이런 순서상 가질 때 그 다음 1, 2, 4 맞죠? 1, 2, 4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을 텐데 없나? 8 뭐 있지? 2 그래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이런다니까 나 이거 되게 못해.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대학 나왔고 나는 틀려도 돼, 친구들아. 내가 너네 앞에서 내가 풀어줬을 때 이거 하나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연봉이 깎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 잘 못하면 답이 틀려지잖아. 잘하자. 나는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나는 꼼꼼한 성격이 안 돼가지고 이걸 잘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는 수학 실력이 아니라 꼼꼼함이잖아. 그래, 갈게요. 자, 그럼 이건 뭐야? 얘를 이제 배열해. 111. 한 가지죠?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112, 121, 211. 사실 원래는 이거는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세 가지. 눈에 보이잖아, 세 가지. 112, 121, 211.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는 3팩까지. 얘는 한 가지. 이렇게. 이거 다 더해. 알았지? 다 더해. 그럼 전체 개형의 수는 4의 4승분의 요거 다 더하시면 돼요. 알았죠? 계산하시면 답이 64분의 5인가요? 답은 5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확률은 세 가지가 있다.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수학적 확률이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요. 통계적 확률은 내가 SKT, LGU 플러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 아주 기초적인 얘기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주사위를 던져요.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주사위를 10번 던졌어. 12번 던졌다고 칠게. 주사위를 12번 던졌을 때 1운이 꼭 2번만 나오냐고요. 그건 아니죠. 모르는 거잖아요. 5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한 12,000번 하면 거의 6분의 1로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6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확률 있잖아.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된다는 거, 그거에 가까워진다. 이런 느낌이 통계적 확률이기도 해요. 계속 시행을 많이 한 거. 그래서 얘는 뭐냐면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6개의 공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 6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데 흰 공은 몇 개? 몰라. 검은 공은 몇 개? 몰라. 근데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흰 공이 들어있는가?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는가? 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 n이라고 쓰고 얘는 6-n이라고 쓰려고. 됐죠? 검은 공은 6-n, 흰 공은 n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때 이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요.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겁나게 반복했대요. 그 행동 자체가 되게 많이 행동하고 있고 그래서 또 다시 적고 뭐가 나오는지 또 확인하고 계속 확인했을 때 그럼 얘는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반복했더니 5번에 한 번꼴로 5번에 한 번꼴이라는 건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소리야. 5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대. 그러면은 그 확률은 얘는 뭐예요? 흰 공 중에서 2개를 뽑으시면 되겠죠.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되겠죠? 저거 답이에요. 저거 계산하시면 답 나와요. n이 3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제 기하적 확률이에요. 기하적 확률.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마플 시너지에서는 요즘에는 이게 좀 중요성이 떨어지나 봐. 마플 시너지에서 이거 딱 한 문제 찾았는데 이게 행복한 1등 문제야. 그냥 이게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저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대요. 예각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계속 얘기하지만 예각이나 직각이나 둔각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할 때는 항상 그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직각이어야 된다고. 그럼 직각삼각형이 나오려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반원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줘야 돼. 뭘 그려야 된다고? 반원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줘야 된다고. 왜? 반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다 직각이 되거든. 이런 건 직각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내부에 점이 이렇게 있었다면 얘는 다 둔각이에요. 바깥쪽에 점이 있었다면 다 예각일 거예요. 이거. 저걸 기준으로. 맞아요? 그러면 예각이 되는 그 부분은 여기 부분이 될 거라고요. 여기에 P가 있을 때 그때 뭐가 된다? 예각삼각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런 게 이제 기하적인 넓이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1이 되겠지. 전체 넓이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죠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저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에서 뭐 빼면 돼요? 요
반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네요. 맞나요?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이가 2분의 1인가요? 그러면은 4분의 파인데 또 반으로 나눠 8분의 파이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확률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도 이것도 확률이라고요? 이게 답이 되겠지. 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한번 풀어보시는데 네 문제씩 이제 한번 가볼게요. 13번에서부터 16번까지가 있어요. 저번에 했던 거 기억하는 것들 잘 잡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13번부터 16번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14번부터 가보도록 하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소리는 A랑 B가 서로 배반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이 나왔으니까 PA 합집합 B 저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인데 그건 안 써도 되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가 5분의 4야. 얘가 5분의 4고 PA 더하기 P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PB의 범위가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PB는 5분의 4 마이너스 PA라고 쓰시고 요거를 여기다가 슉 대입하셔서 부등식을 정리하면 PA가 나올 것 같아요. PA 범위가 나올 거고 최소값 최대값 나올 겁니다. 그건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에 15번은 뭐 어려운 게 아니죠. 15번부터 보시면요. 15번도 보시면요. 소수 또는 유의 약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소수라는 친구를 내가 그냥 A라고 세팅해요. 그 다음에 유의 약수라는 친구를 B라고 세팅하셔서요. 또는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라고요. 생각을 저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PA 합집합 B 이거죠? 그럼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부터 10까지 소수는 2, 3, 5, 7 4개 있네요. 유의 약수도 4개 있어요. 근데 소수이면서 유의 약수인 거는 2랑 3이죠. 10분의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답이 뭔지 모르겠네. 14번은 답이 5번입니다. 5번이고 저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6번인데 제가 이제 쭉 봐봤는데 저랑 좀 생각이 좀 다르네요. 분명히 근데 여기는 이과가 5명이 있고 문과가 1명 있는데 이과 애들한테 약간 좀 실망인데요. 이거 왜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하지? 뭐냐면 가볼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그거를 다 세는 게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내가 덜 셀 수도 있잖아. 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덜 셀 수가 있다고. 불안하다고. 그래서 나는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얘는 이거부터 가볼게요. 이 그래프는 뭐예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마름모라고 했어요. 내가. 이거 마름모예요. 마름모라고 외워야 돼요. 일단 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저 그래프는요. 여기가 X축이고 Y축이라고 할 때 X절편이랑 Y절편만 잡아요. X에다 0 대입하면 Y절편은 2랑 마이너스 2예요. 2랑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에다 0 대입하시면 X절편은 2랑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이런 마름모가 생겨요. 마름모이자 정사각형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저 이제 추가적으로 X-3, Y-3 얘는 2라고 한다면 저 그래프는 저 그래프를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거야. 그럼 정 가운데가 0,0이니까 그걸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뭐가 되겠어요? 3,3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 Y축이 B가 되겠고 B라고 하고 X축이 A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그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6,6까지 가능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맞죠? 그럼 3,3이 딱 찍어주시고 딱 찍어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셀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셀 건데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틀리지만 마요. 내가 또 다른 이런 방법을 보여드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의 이 차이 나고 그냥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야. 요게 요거가 될 거야. 이렇게 그려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죠? 저런 마음은 뭐? 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확률 구해볼게. 이것 또는 이거가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합집합. 그럼 너는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인데 PA는 주사위 두 개 던졌으니까요. 36. 얘도 36. 빼기 얘도 36. 이렇게 됐을 때 PA, 너가 A잖아. 요거는 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 이렇게 하겠다고. 되시겠어요? PP는 A랑 B랑 같다는 소리는 Y는 X라는 그런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6개. 그럼 PA 교집합 P는 이거면서 이거인 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2개죠. 맞죠? 2개.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절대로 덜 셀 수가 없죠. 그쵸? 덜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더하시면 얼마예요? 12. 36분의 12인가요? 그럼 답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13번 아직 안 했죠, 내가? 13번 가볼게요. 내가 PA라는 그 확률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전체 집합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공집합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서 그럼 원소의 개수를 간다면 원소의 개수는 전체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고 공집합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서 얘를 NS로 나눠주시면 미안해 NS로 나누라고 마음이 급하지 지금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0이 되겠고 얘가 PA가 되고 얘는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했단 말이야. 그럼 걔도 기억도 있잖아. 기억이라는 그 친구도 이런 마인드로 생각한다면 A 합집합 B는요 절대로 전체 집합보다는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공집합보다는 더 작을 수는 없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간다면 그래서 PA 합집합 B는 1, 0 이렇게 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해서 기억을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저러겠구나 하고서 기억을 동그라미. 그 다음 니은은 할 말이 없어요. 걔는 그냥 전체 집합 여기 A라고 한다면 A가 아니면 A 여집합. 그러면은 전체 집합의 확률은 1. 그럼 PA 더하기 PA 여집합은 1이겠지. 맞죠? 그 둘이 더하면 1일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가볼게요. 디귿. PA랑 PB랑 더하면 1이면 A, B는 서로 배반석권이다. 그러니까 뭔 개소리지? 이 생각이 들어줘야 되는데 해볼까? PA 집합 B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야. 발레를 드는 건 수없이 많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기억에서 우리가 이걸 동그라미를 썼지. 그럼 여긴 이 친구 내가 그냥 편안하게 4분의 3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4분의 3. 그럼 얘가 1이지. 그럼 얘가 꼭 0이야? 아니잖아. 4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배반이다? 별로 없지,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잘 가요. 그래서 얘는 아무튼 아니야. 배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리을. 전체 집합이면 그럼 내가 이렇게
S하고 요만큼을 내가 A라고 할게. 요 왼쪽 A라고 하자고. 근데 지금 PA 더하기 PB는 1이냐라고 했어. 내가 이렇게 잡으면 요거를 B라고 할게. 괜찮니? 그럼 PA 합집합 B. 얘는 1 맞아. 왜? 얘가 PS거든. PA 더하기 PB 빼기 PA 합집합 B인데 현재 얘가 1인데 얘가 1이라고. 요게 요 친구 존재해. 뭐 3분의 1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3분의 4겠지. 맞아요? 꼭 1이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쵸? 꼭 1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저 덧셈 정리를 가지고서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P는 0과 1 사이에 있죠. 당연히. PB도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럼 둘이 더하시면 0 PA 더하기 PB는 2가 될 거예요. 이거냐? 라고 묻는 것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PA 더하기 PB는 1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니까요. 맞죠? 그 마인드 가지시면 돼요. 이 마인드 가지시면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잘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3번에서부터 16번까지 정리해 드렸고 17번부터 20번까지 또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17번 보시면 일단은 최대값이 3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4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은 다 잡았을 것 같아. 4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저번 시간에 끝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것들은 확률에서 같은 건 다 다른 걸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안에 있는 저 공은 서로 다른 8개로 보시고 여기 1 서로 다른 3개, 서로 다른 2개, 서로 다른 2개, 1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확률에서는 그냥 같아도 다 다른 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속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3이 2개 있잖아요. 3이 2개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4개 뽑은 그 공 중에서 8개 중에서 4개 뽑은 그 공 중에서 3이라는 저 친구가 3이 1개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3이 2개 있을 수도 있어요. 동의하세요? 3이 3개일 수는 없죠. 3이라는 공이 2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3이 1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4개를 뽑는 게 그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데 그럼 저 3이 서로 다른 2개가 있다고. 제발 부탁인데 서로 다른으로 봐요. 3이라는 공이 서로 다른 공으로 봐. 3A, 3B로 보라고. 그럼 저 2개 중에서 내가 1개를 뽑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1이라는 공이랑 2라는 공 저 5개의 공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5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뽑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3이라는 저 공이 2개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8C4가 되겠고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2개를 뽑으시면 되겠고 나머지 2개를 요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시면 되겠죠.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둘이 더하시면 답 나올 겁니다. 그러면 7분의 3이 나옵니다. 답은 7분의 3입니다. 자, 다음은 18번인데요. 2의 배수이거나 라고 돼 있어요. 5의 배수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얘가 A고 얘가 뭐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가 될 확률은 PA. PA는요, 일단은 주사위를 3번 던졌으니까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할게요. 216이라고 하지 좀 마요. 그냥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의 배수가 되려면 A랑 B는 영향을 주는 게 없죠.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는 영향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는 이 친구가 2거나 4거나 6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얘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다고요. 6가지. 얘도 6가지. 얘는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2, 4, 6. 2, 4, 6.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다음에 P 하는 친구는 뭐가 될까요? 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역시나 또 6 곱하기 6 곱하기 6 가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A라는 친구도 6가지. 얘도 6가지.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될 수 있는 건 0이랑 5인데 0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한 가지가 되겠네요. 얘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됐죠? 6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건 없겠네요. 그쵸? 6의 안에는 없으니까 이건 배반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거 둘이 더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3분의 2라네요. 다음은 19번 가보도록 하자. 자, 갑이라는 친구는 A라는 주머니에서 2개를 뽑을 거고요. 을이라고 하는 친구는 B라는 거에서 2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갑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은 확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2개로 나눌 것 같아요. 생각을.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일한 카드를 뽑으면 무조건 합이 같지 않겠니?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게요. 갑, 을 모두 같은 카드를 뽑을 때, 같은 카드 2장을 뽑았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갑, 을이 모두 다른 카드를 뽑았을 때, 그때 합이 동일한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갑이 뽑고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일 거야. 분모가 4C 곱하기 4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내가 갑이라는 친구가 저 4개 중에서 2개를 아무거나 뽑았다라고 쳐봐. 얘에서 1, 2를 뽑았대. 그럼 얘는 무조건 1, 2를 뽑아야 돼. 한 가지 이렇게. 됐나요? 댓글 바래요. 갑, 을 모두 다른 카드를 뽑았는데 갑이랑 을이 둘 다 다른 카드를 뽑았는데 합이 5가 되는 상황이라면 합이 똑같아지려면 내가 먼저 말을 생각해버렸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아야지 같은 거죠. 등차수열 생각 여기서도. 그래서 얘는 1, 4, 2, 3 또는 2, 3, 1, 4 이렇게 가볼게. 갑이라는 친구가 을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얘는 1, 4 이렇게 뽑고 얘는 2, 3 뽑을 수도 있고요. 얘는 2, 3 뽑고 그 다음에 1, 4 이렇게 뽑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C 곱하기 4C 2가지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나 이렇게 되는 거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정리하시면 답이 뭔지 모르겠다. 여기는 6분의 1이 나오고 얘는 18분의 1이 나오는데 그거 정리하시면 답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괜찮아요? 가볼게요. 그때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힌 수를 가장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한 거. 그럼 내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해드릴게. 자, 그랬을 때 B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B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저런 걸 구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럼 뭐 별다른 거 없잖아요.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B가 4일 때 이렇게 갈게요. 첫 번째 B가 1일 때는 A, 1, C. B가 2일 때는 A, 2, C. B가 3일 때는 A, 3, C. B가 4일 때는 A, 4, C.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말이 안 돼. A가 1보다 더 작은 숫자가 없어. 얘는 A가 1일 수밖에 없겠네요. 1C. 얘는요 3, 4, 5, 6, 7, 8, 9 8C? 아니 7C인가? 7C. 얘는 1, 2 중에서 하나 뽑아요. 2C. 얘는요 4, 5, 6, 7, 아무튼 6C. 6C 1 자식아 6C. 얘는요 1, 2, 3 중에 하나 뽑아요. 3C.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 이렇게 되겠네. 저거 다 더하신 거 전체 경우의 수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9C 3이죠. 9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1번, 2번, 3번 구하셔서 다 더하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21번은 행복한 1등은 문제 안에 있는 문제인데 이게 너무 유명한 기출이거든요. 이거 수능 모의고사 기출로 알고 있어요. 내 기억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실게요. 한 3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3분? 3분 정도.
이 문제가 맞춘 사람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이게 왜 이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는 사람은 풀고 모르는 사람은 못 풀고 이 문제랑 친해져 있으면은 맞추는 거고 안 친해졌으면 안 맞추는 거야. 근데 이 확통을 할 때는 정말 부탁인데 좀 자유로운 사고가 좀 필요해. 자유로운 사고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풀 때 그 세 번째 줄 보면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이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이웃하는 거에 집착하는 순간 그 문제는 풀 수가 없어. 이웃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2명이 이웃할 때도 있고 3명이 이웃할 때도 있고 4명 다 이웃할 때도 있다고. 그렇지 않아? 그럼 거기서 자유로운 사고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웃하지 않은 거 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죠?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사건. 그러니까 거기 어느 곳도 적어도라는 단어가 없지. 적어도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그냥 이웃하는 걸로 문제를 있어요? 어딘데요? 적어도 2명이 알았어. 아니 그거 없어도 돼 사실. 적어도 2명이 아니라 그냥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오케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내가 뭐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항상 머릿속에 그러니까 평소에 그 수투나 수원이나 그 미적분 같은 거 할 때 있지. 그때 할 때 최소값 최대값 나오면 산수유기가 떠올리고 있어야 되잖아. 양수 조건. 그런 것처럼 확통에서는 혹시 반대로 하면 어떨까? 반대로 하면 좋을까?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야.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네요. 민망하네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하지 않도록으로 바꾸라고요. 근데 인원수가 4명이고 4명이에요. 맞아요? 4명, 4명이야.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원순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순열 아니야? 아니지. 여기 일행 1열이라는 이름이 있고 일행 2열이라는 이름이 있잖아. 그 자리에 이름들이 있다고. 그래서 얘는 원순열 아니야. 원순열 아니야. 저 원순열로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 결과적으로 얘는 그래서 8팩이야. 일단 8팩. 그러면 이웃하지 않으려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저기 남자라고 쓴 저 자리에 남자 갖다 붙이면 되고요. 여자라고 쓴 저 자리에 여자분들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또 틀려. 왜? 남녀도 있지만 여남일 수도 있잖아. 여기다 곱하기 2팩 또는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제 1 하시면 얘는 8팩 하시면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이죠. 그 다음에 4팩 하시고 2 하시는데 이 지워졌어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1 하시고 이렇게 지워주시고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많이 지웠는데? 얘랑 지워주시고 얘랑 지워지고 6 지워지고 그럼 다음 얼마예요? 1 마이너스 35분의 1 맞나요? 그럼 35분의 34죠. 맞아요? 거기다 70 곱하라고 했죠. 봐봐 이제 올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한다. P분의 Q에 익숙해져 있어서 P분의 Q 하면 P 더하기 Q라고 할 때가 되게 많아. 그렇잖아. 이거 분명히 P 더하기 Q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70P를 구하라고 했지. 근데 이때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한 애들이 되게 많았어. 69라고 쓴 애들이 많아. 그러지 말고 꼭 항상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꼭 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통일 수도 있고 뭐 미적분일 수도 있고 수투일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좀 보라고. 왜냐면 모의고사에 익숙해져 있으면 모의고사는 대부분이 다 P분의 Q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보통 P분의 Q가 아니라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한다고. 보통 그게 익숙해져 있어. 그럼 사람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35를 하면 아싸 69. 틀린 거야. 수능에서 그러면 큰일 나지. 그치? 저건 뭔지 꼭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고 가자. 1번 문제.
분할이에요, 분할. 분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죠. 맨 첫 시간이에요. 수학하 내가 리뷰해주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두 번째 줄에 보면 9명의 학생을 임의로 3명씩 3개 조로 나눌 때라고 했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9C3, 6C3, 3C3, 숫자 다 동일해. 300분의 1 이렇게. 맞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 된 거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 가고. 첫 번째 줄 다시 읽을게요. 축구공을 가진 4명의 학생을 포함한 9명의 학생이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해. 그래서 축구공 가진 인간들을 A, B, C, D라고 하고 축구공조차도 없는 인간들을 그냥 5명이라고 세팅을 할게. 그때 이 9명의 학생들을 임의로 3명씩 나눌 때 축구공을 가진 4명의 학생이 각 조에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이랬어. 그때 그 적어도는 여사건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가 나왔다고 해서 꼭 그건 아니야. 왜? 이제 조를 이렇게 잡아. 조를 이렇게 잡았어. 조를 이렇게 잡아. 그러면 A, B, C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야. A, B, C들을 먼저 나열하는데 적어도 1명씩 있으려면 3명, 1명, 빵명 이러면 안 돼. 그 소리는 뭐야? 2명, 1명, 1명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 아니? 2명, 1명, 1명 나눌게요. 4명을 2명, 1명, 1명으로 나누겠다가 숫자 동일해. 여기다 200분의 이렇게 가. 지금 나는 뭐 하는 거냐면 축구공 있는 그런 그 사람들, 그 부자인 사람들을 먼저 나열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경우의 수 안에 A, B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C 있을 거고 여기 D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말하면. 된 거지?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어. 그럼 그 5명이 이름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할게. 여기는 3명씩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럼 1, 2, 3, 4, 5번 중에서 요 자리에 들어갈 인간을 먼저 택해. 뭐 할까? 5명 중에서 1명을 택해라고. 그럼 1, 2, 3, 4, 5 중에서 하나를 택했어? 뭐 1번 이렇게 가. 됐나요? 그럼 저기는 끝났어. 저 조는 끝난 거야. 저 조는 끝났어. 끝났다고. 끝났다고. 그럼 나머지 2, 3, 4, 5라고 하는 저 친구 있죠. 2, 3, 4, 5라고 하는 저 4명의 친구들을 2명, 2명으로 분할해야 돼. 4명 중에서 2명을 뽑고 2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숫자 동일해. 여기다가 200분의 1 이렇게 곱하시면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 분할이야. 근데 친구들아, 얘는 C라는 사람이 있는 조고 얘는 D라는 사람이 있는 조로 바뀌잖아. 조 이름이 생성됐다고. 맞죠? 그럼 얘는 뭐까지 해야 돼요? 분배까지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분배까지 해야 돼? 200 다시 곱해야 돼. 근데 해설제는 이게 안 써 있어. 여기 안 써 있거든. 안 써져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분할한 다음에 분배까지 하는 거 그렇게 액션 취해달란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답이 문제가 없을 거야. 됐죠? 이것도 기본기로 잘 쌓으시고 내가 그 유형 중에서 딱 한 문제 내가 푼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책 좀 주세요. 책 아무나 현경 주세요. 숙제 말씀드릴게요. (605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여유 있으시면 더 풀어와도 상관없어요. 전혀 뭐라고 안 해요. 내가 지금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하는 거고요. 좀 더 푸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조건부 확률 다음 시간에 나갈 거예요. 여사건의 확률 좀 정리 좀 해드리고 그리고 조건부 확률 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